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박윤님의 요청으로 KDB생명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래 정보란에 적어놓은 제 링크 주소를 따라서 자소서 비법노트 그리고 면접 비법노트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B생명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3가지를 묻고 있고요. 각 2000바이트, 1000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각 항목의 분량은 최대한 충실히 채우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먼저 1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은 그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작성하라는 항목인데요. 직무가 총 3가지 분야니까 이 중에 하나겠죠. 자산운용, IT, 경영지원 요 정도일 텐데 저는 이 항목의 의도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생명보험사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설득해 보시오. 이렇게 이제 바꿔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는 단편적인 직무에 대한 이해, 거기서부터 나온 나의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라고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뒷부분에는 생명보험업에 대한 이해 정도 또는 KDB 생명보험회사에만 해당하는 회사의 특징적인 내용 혹은 이슈와 관련된 관심 정도가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보험사는 특히나 금융업 내에서도 이슈가 많아요. 그리고 변화가 빠른 곳 중 하나입니다. 변화가 빨라야만 하는 곳 중 하나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풀어놓기는 좀 그렇지만 화두가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얻는 인사이트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만한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대표 상품이죠.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족들이 혹은 누군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빈자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의 빈자리가 다가왔을 때 그 대비책으로서 종신보험이 많이 팔려왔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의 시대상에 부합을 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어떠냐? 결혼이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종신보험에 대한 매력이 예전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예전만큼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생명보험 해지율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해 보셔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약간 손해보험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이죠.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들은 의무보험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종신보험은 필수인가? 따져보면 필수라기보다는 약으로 치면 비타민과 같은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생명보험사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는 판매상품의 다각화에 있습니다. 판매상품의 다각화요. 그러니까 특정 질병이나 상해에 특화된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다. 암이면 암, 치매면 치매, 치아면 치아 이렇게 그러니까 보장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짧고 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볼륨도 작게 가져가면서 특정 질병이나 특정 이벤트에 해당하는 상품만을 파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이죠. 비타민에 월납 30만원, 4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들 만한 여력이 예전만큼 크지 않을 뿐더러 그만큼의 명분도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저축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었어요. 금리가 고금리 시절에는 저축 상품을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서 보험 상품을 권유하던 것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요즘처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사실 이자 수익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보험산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대면 영업이 큰 축을 담당하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산업군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굉장히 일상화되면서 그런 금융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더욱이나 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을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용어 중에 언택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꺼리고, 그러니까 대면 영업이 차지하던 포지션이 점점 줄고 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충분히 자판만 두드리면 비교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영업 채널은 확장할 것이다. 다이렉트 보험이죠. 비대면 채널의 확장, 그리고 시장 선점, 이것을 어떻게 빨리 우리 고객들에게 빨리 전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슈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상의 대표적인 이슈만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수행해야만 할, 돌파해야만 할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고객들의 소중한 재산이 지켜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에는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RBC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산 운용 분야에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보험금 지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보험금 지급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하는 자산 안정성을 갖추어야만 하는 이슈,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IT의 측면에서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어쨌든 KDB 생명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나 더더욱이나 요즘에 금융산업의 큰 이슈는 보안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상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최고도의 보안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 축의 이슈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지만 비대면 채널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대면 채널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을 것이냐. 경영지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 영업이나 개인 영업이 현장에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어쨌든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KDB 생명이 빨리 이제 선점을 시켜야 되잖아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 혹은 VIP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타겟 고객군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빠른 조직 문화를 구축해서 반영하는 데 일조해야만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의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각 지원 부문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항목에서 저는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역량을 툭 던져놓고 그것을 부각하는 데 애를 쓰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금융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갖췄습니다 라고 던지던지, 아니면 타겟 고객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본인이 뒤에서 이제 드러내야만 할 이 산업, 이 회사에 대한 이해 정도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키워드를 좀 발굴을 해내서 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역량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은 그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작성하라라고 이제 묻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경험, 그러니까 즉 역량을 발굴하게 된 계기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험을 예로 들어서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쓰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만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에는 그 역량을 바탕으로 KDB 생명에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포부를 적어도 20%에서 30% 정도의 비율을 할애해서 써주셔야만 완전한 마무리가 될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예로 든 타겟 고객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런 역량을 던졌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재주를 갖췄다고 이렇게나 거창한 것을 꺼낼 수 있겠느냐 라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결코 높은 수준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쥐어짜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일례로 이런 거죠. 학생회로 내가 일을 하면서 우리 축제 때 주점 행사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 주점을 운영을 했는데 우리 주점에 올 수 있는 타겟을 나는 미리 한번 분석을 해봤다. 그랬더니 우리 주점에 와야 되는 사람들은 일단 OB, 졸업생들이야. 졸업생들이 신입생들을 데리고 와서 본인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럭셔리한 컨셉의 주점이 우리의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뉴판도 좀 더 이제 럭셔리하게 꾸미고 안주도 좀 다른 주점과는 다르게 회를 판다든지 아무튼 고급 안주 위주로 메뉴 구성을 좀 짜봤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오비들이 한껏 자기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럭셔리 컨셉의 주점이라는 것을 홍보 포스터로 제작을 했다. 또는 SNS로 제작을 해서 마케팅을 해봤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고유의 경험을 잘 풀어내시되 기억해야 하실 부분은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꼼꼼함, 세심함, 책임감 이렇게 단편적인 거 말고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직무가 반드시 보험산업에 그리고 생명보험산업의 연관성을 어떻게든 매칭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역량을 끌고 오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자연스럽게 이 역량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갖춰왔고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2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얻어낸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라라고 했는데요.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철저히 본인의 경험을 서두에 드러내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웬만하면 여기서의 성과라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번 항목에 쓰일 만한 소재라는 것은 개인의 목표에 국한하지 마시고 소속된 조직이나 단체의 일을 맡아서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고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도록 이끌었다. 이 정도의 소자가 온다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유연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통이나 협업 등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이제 업무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나는 충분히 이를 입증할 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고 실수를 없애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겁니다. 어떤 행사 기획을 맡아서 진행하는 중에 예산이나 인력 구조 같은 것이 외력에 의해서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죠. 웬만하면 이제 불리한 조건으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좌절하기는커녕 나는 빠르게 대응해서 일단 계획을 다시 짜냈고 역할 구분을 보다 타이트하게 정비를 했고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고객 유치를 전년 대비 30% 이상 순증시킬 수 있었다. 이 정도이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은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성장한 지금의 내 모습은 무엇인지 작성하라 이건데, 이 항목이 쉬운 듯 하지만 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라면은 이 항목에서 빠지지 않고 드러나야 할 키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했다 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했다, 이런 소재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교훈을 몸으로 체득했고 나를 한 단계 성장시켰다라는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극복을 위해서 내가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노력이라는 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여러분의 태도와 관련된 부분,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킨 것,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고유한 노력, 고유한 성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소재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부각해내야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의 지원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것이면 더욱 좋겠죠. 왜냐하면 자소서 항목이 많았다면 그냥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인지 자랑을 하고 끝냈으면 될 문제이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미처 쓰지 못한 여러분들의 강점이나 성격의 장점 같은 부분을 핵심 역량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것과 함께 쓰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그러한 역량을 1번 항목에서 미처 쓰지 못했던, 미처 다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했는데요. 저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태도와 습관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꿔왔다. 이것이 나의 고유한 장점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이렇게 쓰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녹이기에는 타이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디테일하게 쓰시고 각 문항에서 쓰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KDB생명 자소서 항목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